저희 청량리점의 황경미 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리점 실장 황경미입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청량리점 총괄 실장이고요. 지금 총 이제 연차는 13년 차고요. 진료실은 아직 이제는 하지 않고 이제 앞에 계속해서 상담과 환자 관리, 직원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치과에서 사보험이 굉장히 핫 이슈죠. 이제 사보험을 모르면 상담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사보험을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큼 동률이 높은 상담을 끌고 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약간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동대문점 하나는 실장님이 와주셨는데 동대문점은 치아보험 환자분이 좀 계시나요? 네. 많이 계시나요? 네, 많이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 유효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환자 중에 이제 우리가 유효한 환자들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으신 거? 사보험이 30% 정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보험 환자가 많고요. 건대점 신소희 실장님, 그러면 혹시 이제 사보험이 치아보험이 많잖아요, 회사가. 그럼 어떤 치아보험을 가장 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라이나? 그렇죠, 라이나. 압구정도 이미혜 실장님. 네. 압구정도 치아보험이 많은가요? 그래도 많지는 요즘에 좀 많아요. 교정이라서 약간 20% 정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20%. 그래서 치아보험이 지금 이제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치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많이 공부를 해서요, 얻어가시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알라딘 영화 보셨죠? 모든 소원을 들어주다 지니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누군가를 사랑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객의 마음을 얻는 일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고객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마케팅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6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2가지 법칙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요. 하나는 상호성의 법칙이고요. 하나는 호감의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호의를 베풀면 환자가 이제 약간 그 호의에 대해서 빚진 상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호감의 법칙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제 이끌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이 두 법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매니저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중간전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곧 매니저가 되실 건데요. 성공한 매니저란 어떤 걸까요? 템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에서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질의 아이템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죠. 인정받는 특별한 실장의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 스킬이 될 수도 있고요. 졸업 청구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직원 관리나 매출 관리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나 세무 같은 행정이 밝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치과 사보험에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장님의 능력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오지 않는 환자에 대해 서운하는 것 대신에 찾아주는 환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는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시장 원리에 도태되고 환자들이 찾지 않는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치아보험은 지금 1년에 18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2007년 기준으로 700만 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추세라면 지금 2019년은 거의 900만 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 하면 5명 중 1명은 가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죠. 환자분들 중 3명 중 1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하고 계시고요. 소비자의 64%는 치아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은 치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치아보험 환자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치아보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하고
2019년 치아보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치아보험을 이용해서 어떻게 동의율이 높은 상담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치아보험은 라이나 생명입니다. 라이나 생명이 2008년 9월에 거의 해성처럼 치아사랑 보험이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그때는 되게 임플란트가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되게 핫하게 받아들였어요. 3개월간에 그 5만 건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랑 비교를 보면 가입 연령이 50세 이하예요. 그 이후가 되면 보철 치료가 많기 때문에 소요내일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입 연령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요 치료가 아니라 임플란트, 펠리, 브릿지 이렇게 3개만 보장이 됐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입하고 바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에이스 보험이 치안 안심보험이라는 보험을 출시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라이나가 좀 특별하게 임플란트 플리 브릿지가 아니라 소액치료, 발치나 인레이, 아날감, 렌즈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치아보험이 생긴 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에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을지 거의 수십 개의 보험회사에서 정말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치아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2019년 치아보험 트렌드를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아까는 2008년도에는 1년 정도가 지나야지 보장을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90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장하는 그 보장을 해주는 기간을 짧게 줄여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개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1년에 3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거의 삭제가 돼가는 추세고요. 이제 무제한이 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2번째는 기본 보험에다가 내가 보험금을 더 내서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금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유치나 아니면 이가 다쳐서 하는 상해 같은 것은 보장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능하시고요. 예전에는 보장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를 빼는 비용이나 아니면 치료골 이식술, 그리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재수술하는 비용도 지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9년 치아보험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험회사별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내용을 암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별로 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특약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약관의 능력을 파악하고 분석하시는 능력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보험 환자들하고 상담이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을 파악하고 증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치아보험 환자와 상담이 가능하고요. 증권을 읽으려면 우리가 차트를 리딩하려면 치약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보험 용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지 증권이 뚝뚝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14가지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암기를 하시는 게 제 생각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존치료랑 보철치료예요. 치아보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좀 다르거든요. 보존치료는 충전이랑 크라운까지를 보존치료라고 하고요. 보철치료는 필리, 임플란트, 브릿지를 보철치료라고 합니다. 충전은 아말감, 글라스 아이오노머, 컴포트 레진, 인레이까지가 충전이고요. 두 번째, 보험증권과 약관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권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가지고 오는 납장으로 된 종이 있죠.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납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증권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보험 내용이나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 보험증권의 내용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서술해 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약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100% 정확한 내용 약관을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는 약관이 아니라 증권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근데 여기 상담을 할 때 약관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증권으로 간략히 스케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계약일이고요. 계약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보험을 든 날짜를 계약일이라고 하고요. 연간 개수를 우리가 1년에 3개라고 이제 그 제한이 있을 때 1월 1일부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이 보험을 계약한 날짜부터 그 다음에 계약일 전일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8월 30일에 계약을 하셨으면 2020년 8월 29일까지가 연간 개수로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을 들고 바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험금이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면책기간이라고 해요. 그 면책기간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날 바로 100%를 주는 게 아니에요. 100% 주는 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는 50%나 70%가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이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용어들은 보험증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늘 보시고 익숙해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 보험이 유효한 기간이거든요. 보통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갱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보험기간이 끝나고 이 보험 계속 유효하고 싶다 하면 갱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주 계약에다가 보험금을 추가로 내면 보장 금액을 더 높이거나 보장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걸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치아보험을 청구할 때 이제 계속 언제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장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지 보험금을 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5년 뒤에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3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소멸시효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 그 보고에 대해서 꼭 고지를 하시고 서류를 주실 때 빨리 청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이 소멸시효가 기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보험회사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이를 꽂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이를 꽂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진단하는 날짜를 기산점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임플란트가 크라운이 들어가는 날짜를 기산점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는 날짜면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를 발치하고 치료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다면 빨리 치료를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도 이제 환자를 위한 거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팁 같아요. 그리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상병명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는 상병명이 따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치아 오식과 치주질환 K0이랑 K05를 주로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K04랑 S코드 상해, 치아가 다쳐서 깨진 경우 S코드도 이제 보장해주는 치아보험이 있는데, 예전에 거는 사실 K04랑 S코드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초아제 약관인데요. 치아 오식증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면 치아 오식증에 K02 치아 오식증과 K04 치주 질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관이 있는 보험은 K02와 K04를 다 우리가 청구를 해도 환자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잠시만요. 저 물 한 잔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분석하는 능력이 키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권 분석을 할 때 체크포인트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고요. 환자가 증권을 가져오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을 보고 가입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보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갱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면책기간. 아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무제한이 아닌 이상 연간 개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뭐 여러 개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간 개수가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청구 가능한 상병명이 어떤 것인지, 아까 K02, K04, K05, S코드가 모두 가능한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유치가 가능한지,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유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유치가 가능한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상해 코드가 가능한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고객 정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명, 피보험자명, 이렇게 고객의 인정사, 고객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계약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 아래 보면은 이제 더 건강한 치아보험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는 게 주 계약입니다. 그 위에 특약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특약이고요.
보면 보험기간 5년이네요. 계약일자가 2014년 4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2014년 4월 19일부터 만기일자 2019년 4월 19일까지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계약일자가 2014년 4월 19일이고 보험기간이다. 그리고 갱신이 되지 않았다. 최초 보험이다. 갱신이 된 거는 갱신이 되었다고 이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갱신이 되지 않는 최초 보험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보면 보장 개시일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전 치료 보장 개시일 및 퇴원 치료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은 며칠일까요? 91일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은 계약하고 나서 91일째 날이 돼야지 수명과 크라운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고철은 아까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였죠. 이거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한다. 181일부터 총각 가능한 거고요. 지금 밑에 빨간 박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아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치료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보장 개시일 전에 진단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90일이 지나지 않아서 치과에 가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치아가 파절되거나 아까 S코드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아가 교모, 마모, 서비컬 어브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장이 되지 않고요. 교정을 위한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 치아 우식이나 치주질환이 아닌 교정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들은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임시 치료를 하는 것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 등 같은 미용상의 치료를 하는 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질병에 기인하지 않고 그냥 오래돼서 바꾸고 싶어요 해서 바꾸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꼭 질병명이 있어야 됩니다. 치아 우식이나 치주질환. 이건 라인하고요. 이건 이제 메르치예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상병명이 나와 있어요. K05, K01, K03, K06, K07, K08 이렇게 상병명이 들어가는 치료들은 치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레진이라고 다 똑같이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증권으로 돌아가서요. 보시면 이제 보장 내용이 나와요. 우리 보장 내용, 보장 금액을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기 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험 기간이 2019년 4월 19일까지였잖아요. 4월 19일 기한이 만료가 되면 만기 지급금 50만 원이 나옵니다. 치료를 받던 날. 이게 만기 지급금이고요. 충정에서 지금 금, 부재, 세라믹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인네일이에요. 인네일을 표현하고요. 인네일이 14만 원을 주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아까 보장 개시일은 9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능한 상병명을 알 수 있어요.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를 해야 충전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액 기간도 알 수 있죠. 오른쪽 빨간 박스에 보면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그 전일까지는 50%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이 안 돼서 보장 개시 90일은 지났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만약에 인내를 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까요? 13만 원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6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말감은 만 원이고요. 진단 확정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아가 레진이 필요합니다 라고 원장님이 차팅에 적어주신 그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 금, 도제, 아말감 이외라고 써져 있는 건 레진 필링을 말씀하는 거예요. 레진 필링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감액 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죠? 환자들이 가지고 오시면. 여기는 지금 따로 여간 그 개수 제한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무제한은 계속 가능합니다. 밑에 보면 크라운 같은 경우는 질병명이 2개예요.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충전 같은 경우는 치주질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 2개 다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 연간 3개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랑 영유치가 다 가능하고요. 감액 기간도 알 수 있죠. 오른쪽 박스 보면 2년이죠. 2년에 50%. 그러면 2년 이전에 만약에 치료를 한,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는 경우에 1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라운까지 알 수 있고요. 다음은 보철 치료입니다. 보철 보장 내용은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는 50만원, 브릿지는 25만원, 임플란트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상병명은 뭐죠?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입니다. 그리고 연간 개수가 틀니는 연일에,
브릿지는 연간 3회, 그리고 임플란트는 연간 3회 이렇게 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감액 기간은 2년, 맞아요. 2년 이렇게 체크하시면 다 이제 증권을 분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 계약이고요. 이제 특약으로 들어가요. 특약은 제일 아래쪽에 있거든요. 특약을 들면서 틀리가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럼 우리 틀리 보장 금액은 얼마죠? 아까 50에 90 보시면 100만 원이죠. 그리고 브릿지는 25만 원을 더 주네요. 그러면 50만 원. 임플란트는 1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아주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제 밑에 효은 급여금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크라운 세팅하는 날 스케일링을 했어요. 크라운 세팅하는 건 비보험이지만 스케일링하는 건 보험이 되죠. 보험이 되는 진료가 있는 날에는 일단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치아보험이 정액제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딱 정해져 있지만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진 영수증을 보고 그날 급여가 있는 날에 10,000원씩 직접해서 환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이 납입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질문 타임입니다. 주민아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가입일이 언제였죠? 타입이요? 잠시만요. 2014년 4월 19일. 네, 맞아요. 최초 가입이었고 갱신은 아니었어요. 갱신이 왜 중요하냐면 갱신을 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5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없이 바로 계약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갱신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환자가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최혜민 선생님, 네. 보험기간은 얼마였죠? 5년. 보험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였죠? 4월 19일, 2014년 4월 19일부터 2014년 4월 19일까지. 네, 맞아요. 2014년 4월 19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5년이고요. 이걸 연장하고 싶으면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박설아 선생님, 보장하는 내용이 뭐였죠? 보장 내용?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치료명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건 성경명이죠? 치료명이면 보장 내용이라면 치료명이거든요. 인네일에진, 네, 아말감, 네, 크라운, 네. 임플란트. 네, 그렇죠. 또 마지막 통원 치료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장이 됐었고요. 김민지 선생님, 네, 김민지 선생님 두 명인데요. 안 계시나요? 건대주 김민지 선생님, 네. 여기 연간개수 제한이 있는 치료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크라운. 자, 도와주세요. 브릿지, 임플란트, 틀리. 그렇죠. 연관계수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가 적용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정지민 선생님? 네. 유치가 적용되는 치료가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크라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보험 계약일로부터 보장 개시일까지를 우리가 면책기간이라고 했고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100% 보장일이 되는 날까지를 감액기간이라고 합니다. 총정과 크라운의 보장 개시일은 며칠부터였죠? 91일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면책기간이 90일까지니까. 그리고 틀리 임플란트 브릿지는 네, 그렇죠. 181일부터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면책기간 181일이니까. 그리고 100% 보장일은 2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약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분석한 증권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날짜로 따지면 보장 개시일은 2014년 7월 20일, 그리고 틀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 20일 이후에 진단이 나와야지 이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00% 보장되는 날은 2016년 4월 19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이제 요거는 2014년도 라이나 생명보험이었고요. 이제 19년도 라이나를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임플란트 브릿지가 그 면책기간이 180일이었잖아요. 90일로 확 줄입니다.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에 2년까지 감액기간이었지만 감액기간이 1년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연간 3개지만 2년이 지나면 개수가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특약을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크라운을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는 보장해주지 않았던 토해치과 치료도 특약을 들면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점점 변하고 있고요. 요즘에 메리츠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를 보면은 임플란트가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가입금이 200만 원까지 올라가서 임플란트를 200만 원까지 줍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뭘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첫 번째 보면 이제 무제한, 연간 개수가 없죠. 그리고 보장 개시일이 며칠입니까? 91일. 감액 기간은요?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빨간색이 1년이에요. 맞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감액 기간에는 50%를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금액을 증권에서 볼 때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 가입 금액의 50% 지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50%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도 증권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없고 퍼센트로 나와 있는 증권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브릿지도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근데 브릿지는 이 100만 원을 주죠. 그리고 절반이면 50만 원을 주는 거고, 트리는 지금 200만 원을 주는데 1년 미만이면 100만 원이죠. 트리는 연간 1회예요. 그러면 최혜미 선생님? 네? 네. 아까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하나는 실장님 연간 1회라는 게요. 상하학 따로따로일까요? 아니면 상하학을 합쳐서 연간 1회일까요? 이때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상하학 합쳐서 1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모르고 막 일을 다 뽑고 틀리를 했는데 틀리를 하나밖에 못할 경우에 이제 환자가 난리를 칠 수가 있고 컴플레인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이제 환자와 신뢰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재식립했을 때도 보험금을 주는 재식립 임플란트 비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고철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제거를 했을 때, 재식립을 했을 때 그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에 실패를 해서 제거를 했으면 요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물 이식술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보험금을 주는데요. 보시면 면책기간 90일이고요. 감액기간은 2년입니다. 밑에 2년 미만에 21만 원이죠. 가입 금액이 70%, 30만 원에 70%이기 때문에 21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치료물 이식술을 그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에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술 일당으로 받아요. 양쪽을 수술을 하잖아요. 오른쪽 왼쪽을 수술하면 하루당 받는 거기 때문에 수술도 한 번만 받는 거예요. 200만 원 주면 2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오른쪽 왼쪽 다 200만 원. 근데 이게 이번 달에 이쪽을 하고 다음 달에 이쪽을 하면 200, 200, 4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의 치료를 있으면 수술 일당으로 주는 거고요. 이렇게 치아보험에서 주는 건 치아단이에요. 25, 26, 27 3개를 했으면 30, 30, 30, 90이 나가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이제 증권을 잘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환자와 상담을 할 건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치과 치료는 사실 응급치료와 다르게 환자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선택의 문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문을 선택을 하는 건 결국 환자의 선택입니다. 환자의 몫이고요. 이 환자의 그 선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 치과 사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치아보험이 있고 없고를 그러니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작 동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치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캐치하냐? 무증표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제 무증표는 아마 경지실에서 수정을 해서 곧 조만간 이렇게 도포를 하실 예정이니까 치과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아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 치아보험이 있었어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과 나 치아보험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번에 치료할 거야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보험 존재만 알고 있는 환자에게는 우리가 알아서 도와주는 친절한 상담가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치아보험을 나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어 라고 오신 분들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가의 이미지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치아보험에 대한 정보를 약간 다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서 조금 다른 치과와 차별화를 조금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환자의 라포는 형성이 돼야 되겠죠. 라포가 없으면 아무리 전문적이어도 환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포가 이제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눈빛 하나 마주치는 거, 호응 하나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라포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 다 쌓여서 환자와 나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어요. 환자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 프로세스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늘 똑같은 형태로 이제 환자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사보험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환자를 필터링합니다.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정보를 파악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환자 정보를 파악하지만 사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가지고 온 증권을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맞춤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상담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 환자만을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요. 고객관계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넘어서 감동이 되고 이 고객이 이제 우리 병원을 계속 오면서 초성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또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소개 환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가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환자 필터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은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부터 상담이 아니고요. 환자가 그 병원을 들고 이 병원을 열고 와서 나와 첫 나눈 대화부터가 상담인데요. 첫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환자 정보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동의율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환자가 내원한 이유, CC, 내원 경로, 거주지, 직업, 환자 성향. 거주지와 직업은 왜 중요할까요? 이정은 부장님, 왜 중요할까요? 거주지와 직업은 왜 중요할까요? 내원? 그렇죠. 가까운 데 살고 만약에 주부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약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예약하는 빈도나 시간 같은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간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환자 성향이나 그리고 치료 결정보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정보원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일 치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결정권자가 누군지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예상 비용도 또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체 검진 한다고 해서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예상하는 비용에 따라서 그만큼만 우리가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탑치과의 치료 경험이 있는지, 상담 경험이 있는지, 혹시 불만이었을 경우에 뭐 때문에 불만을 가지셨는지를 또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치아보험의 가입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까 인지만 하고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오신 분인지, 목적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면 확실히 적극성이 있고요. 동의율이 높습니다. 당일 치료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증권이 있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단을 기점으로 개수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연간 개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체 검진은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체 검진을 해버려서 만약에 그게 개수 카운팅이 다 돼버리면 나중에 컴플레인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치아보험 환자는 그런 게 좀 예민하기 때문에 검진을 할 때, 전체 검진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첫날에는 증권을 가져오시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CC 위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증권 가져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하고 호의를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상호성의 원칙, 진정성 있는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라포를 형성하고 최대한 첫날 내원했을 때 형성할 수 있는 라포는 다 형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을 가지고 다시 재내원하도록 유도하고요. 아무래도 한 번
보는 사람보다 두 번 보는 사람한테는 좀 벽이 허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 보면 정이 든다. 재능원 했을 때 원장님의 진료 보기 전에 빠르게 스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가입일, 보험기간, 면책기간, 감액기간, 그리고 연간 횟수.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보험을 혜택 받을 때 그 제한적인 것들을 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서요. 환자한테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전체 검진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럼 비관화 대원 볼게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검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원장님을 보시고요. 원장님이 진단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증권을 이미 받지만 한 번 더 옵니다. 이 노출을 하세요. 증권을 열심히 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정성 있는 호의. 이렇게 이제 좀 일부러 노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때 우리 아까 체크포인트 4가지 있었잖아요. 가입일, 보험기간, 갱신 여부. 두 번째, 보장 내용 얼마인지,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어떤 건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연체기간 감액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연간개수 시한이 있는지, 청구 가능한 성병이 있는지, 유치, 사기 청구 가능한지. 이거는 이제 늘 매뉴얼처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증권에 가져오시면 쭉쭉쭉 메모를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진단에 나왔고 증권 분석도 끝났으면 이제 환자하고 이제 치료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만 치료하겠다 하시면 그 치료 범위와 순서를 협의하고요.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보험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컴플레인 예방할 수 있고 환자와 우리의 사이에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면책이나 감액이나 기술 제한이 있는 그런 수급 상태들 그리고 그 보장되지 않은 치료들 예를 들면 가입하기 전에 발치하는 임플란트가 되지 않잖아요. 환자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한 번씩 고지를 해주면 컴플레인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보장되지 않은 상병명 아까 뭐 마모증으로 인해서 레지티닝 했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우리는 알지만 환자는 모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컴플레인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치료 다 끝나고 나서 너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험에 대해서, 치아보험에 대해서 환자는 잘 몰라요.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상담할 때 짚어주셔야 돼요. 치아보험은 첫 번째, 모든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다. 정액제를 준다. 두 번째는 처음엔 자비로 자비로 치료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청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증명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 많이는 아니에요. 10,000원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 서류 비용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너무 증권을 잘 분석해서요. 이 사람 27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 272만 원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향후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넌지시 제가 이제 본 결과 260, 70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니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예요. 약간 너무 명확하고 확정짓지 마세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환자가 여기까지 다 동의를 하고 치료가 결정이 되면 이제 치료 순서 그리고 기간, 수납에 대해서 치료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설명할 때 그냥 이게 얼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총 치료비에 어떤 순서로 치료가 들어갈 거고 치료는 어느 시기에 완성이 될 거고 치료비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까지 치료 계획서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좀 부족하시다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치아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아보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담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뭔가 개인적인 걸 우리가 막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치아보험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환자 관계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관계 관리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저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경영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피해야 되는 걸 알면 사실 굉장히 동률도 높고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환자가 계속 되고 그러니까 수송 고객이 되고 또 이 사람도 소개 환자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며칠 중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만족한 고객이 그 경험을 새로운 5명에게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6배 정도 기업이 이익을 준다고 하거든요. 증명되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환자를 굉장히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증권을 환자가 가지고 오시면 개인정보잖아요. 동의를 구한 다음에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증권을 복사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체크리스트 만드는 것처럼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다음 환자가 내원했을 때 굳이 환자가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호의를 베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만 55세. 초진일 2017년 3월 4일. CC는 오른쪽이 해적 90%예요. 거주지 용두동 직업 주부예요. 굉장히 여유롭겠죠. 예약 시간. 그리고 치료 결정 원자는 딸이고요. 비용 결제를 잡은 동일해요. 그리고 예상하는 비용은 최대한 적게, 사보험은 목적성 있게 다가오셨습니다. 특이사항은 따님과 같이 내원하지 못하고요. 사보험을 따님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독대로 이용하고 싶어 하셨고, 조금 까칠하시지만 대신 되게 전화 통화만으로도 되게 치료 이해도가 빠르셔서요. 전화로 계속 이제 통화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필터링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좋으시고요. 그 전화 통화로 치아보험 문제를 제가 확인했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개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요. 일단 증권 분석을 해야 되니까 증권을 가지고 내원하시라고 유도를 했어요. 통증 없었기 때문에 재내원 유도하는데 크게 무리 없었고요. 증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증권 분석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나고 보험기간 얼마고 면책기간 얼마고 가입기간 얼마고 닉네임은 10만원을 주는데 연간개수 3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환자가 다시 내원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성병명이 지금 의식이랑 치주가 가능하고 사전이랑 유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아까 2017년 오셨잖아요. 지금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00% 가능하시고요. 연간개수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연간개수 제한을 본인이 아셨기 때문에 CC만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검진 원하지 않으셔서 우선적으로 오른쪽만 진단했고요. 가입한 지 2년 넘어서 100% 보장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입일 이전에 발치한 내역은 상실치약 보이시죠? 46, 47. 요거는 임플란트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 전혀 없었고요. 치료를 결정권자가 치아보험 치료 청구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맞춤 상담할 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됐던 것들은 생략을 했어요. 지금 보면 46, 40 임플란트, 14, 44 인레이 그리고 크라운 3개 들어갔어요. 인레이 각각 10만원씩 20만원, 크라운 3개에서 60만원 이렇게 보장 받으실 수 있었고요. 치료비는 450이었지만 보험 혜택 80만원 받으셔서 결국에 보험보장은 370만원 정도 나오셨고요. 환자 동의하에 치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순서, 수납 시기, 치료 완료 시기 설명하고요. 이때 자연스럽게 재진행 수수료 고지를 했고요. 내원하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제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의사소통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결제해야 되는데 내원하지 못하시잖아요. 카드 번호로 이제 결제하시라고 미리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보장 금액은 사실은 적지만 이제 저희가 확실히 이제 진정성 있는 호의를 보였고 자세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드렸고 내원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조금 노력한 것들을 좋게 봐주셔서요. 인수에 좀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신뢰가 향상됐고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진료 스텝이랑 원장님이 진료를 얼마큼 깔끔하게 해주시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다 받고 이제 서류 발급도 원활하게 잘하고 보험금을 다 받고 여기가 정말 만족한 상담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환자 데이터베이스 보관하고요. 고객관계 관리 시작했습니다. 1차 치료는 2017년 6월 13일에 종료했고요. 가입일이 지나서 다시 내원하십니다. 이제 이분이 이런 것도 잘 아시잖아요. 가입 중 다시 이제 새로 3개를 치료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다시 내원하셨고요. CC는 왼쪽도 치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다시 진단을 했고요. 수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미 이제 그 전에 신뢰가 다 형성이 돼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존 우리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증권 분석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맞춤 상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기존처럼 내원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카카오톡 통해서 저랑 1대1로 대화하셨고 결제 또한 이제 카드 번호 이용해서 내원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이제 근데 이게 지금 한 4개월 만에 내원하셨으니까 바뀐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사셨지만 양평으로 갑자기 이사 가셨어요. 그리고 저신진화 때문에 아파리는 갑자기 드시고 계셨거든요. 수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권 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했고요. 지금 보시면 36번 그리고 위에 26번, 27번은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임플란트 적용받을 수 없다고 미리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파린을 지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파린 끊는 그날 전화를 따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네오네스, 그러니까 양평이 도시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좀 많은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런 것도 좀 생색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오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 번에 많이 치료해드렸어요. 이렇게. 물론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당연히 말 한마디 하면 좀 이분이 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호의를. 그리고 이제 치료 계획서에 치료 순서, 수납 시기, 치료 알려 주기 설명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35번, 30번 발치하고 지금 이제 발치와 임플란트 연계해 보셔야 됩니다. 26, 27, 36은 발치가 없어요. 이건 못 받고 35, 37은 받을 수 있죠. 연간 3개니까 지금까지 받을 수 있고 엔도크라운 2개입니다. 토탈 700이었고요. 보험 혜택 240만원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46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오케이 하셔서 치료 진행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450만원, 2차 700만원, 총 1150만원 VIP십니다. 본인부담금 830, 본인부담금 830만원이시고요. 사실 보험 혜택을 300 정도 받으셨지만 많이 만족하신 상태였고 본인이 내신 보험료는 한 9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300만원 받으셨으니까 체험보험 불만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료 끝날 때까지 따님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신뢰가 이렇게 지쳐서 3개월 뒤에 남자친구와 함께 내원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남자친구는 시험을 2개나 주셨고요. 라이나와 하나손의 보험입니다. 42세 남자셨고요. 초진일 2018년 4월 11일. 신비는 시험 상태가 안 좋아요. 거주지 정대문구, 직업은 일식집 셰프. 치료 결정으로 여자친구입니다. 비용 결제자도 도우기를 하셨고요. 예상하는 비용 마찬가지로 최소한이었으면 좋겠다. 상품 최대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 같이 내원하지 못하셨고요.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자기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제 통일해서 이분이 여기가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셔서 오전에 주무셔야 된다고 항상 오후 2시가 좋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소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사실 환자들한테 감동을 주기에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권 분석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충 어떻게 연간 개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메모해서 치료 진행했고요. 기존 어머님 치료 영향으로 결정거자가 스스로 몸을 파악해서 파악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 본원에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치료 결정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연간 개수 제한 있었기 때문에 전체 검진 원하지 않으셨고요. 가입일은 2015년 8월 6일로 벌써 2년이 지나서 100% 보장 가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 이전에 발치 내역 있는 상시치아가 2개 존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드려서 이건 보장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먼저 치료 진행합니다. 발치 이렇게 5개 하고 임플란트는 지금 5개가 들어갔지만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제외하고 보면 16번, 44번, 45번, 46번 지금 혜택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연간 개수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한 보험회사당 3개씩 받을 수 있거든요. 라이나는 100만원, 그리고 하나 보험에서는 1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3개 하는데 750이 나왔고요. 그리고 엔도크라운도 3개씩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지금 4개를 하지만 3개만 지원을 받았고, 네, 보험회사가 2개다 보니까 20만원씩 총 120. 토탈은 820이지만 보험 혜택으로 870 받으셨어요. 본인 부담금은 0원이었어요. 네, 개이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셔서 치료 진행했고요. 치료 계획서에 치료 순서, 수납 시기, 치료 완료 시기 설명드렸고, 재증명 수수료는 각 회사별로 별도 발생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내성적인 환자 성격 때문에 치료 피드백은 항상 여자친구와 연락해서 저희가 체크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항상 가능하신데 오후 2시가 이제 미리 약속이 잡혀버리는 있었잖아요. 한 4, 5차 정도 미리 진료 예약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그쪽으로 연락했고,
카드번호 이용한 비용 결제 마찬가지로 제시했고요. 지금 세 번째 치료 상담이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도가 극대화됐고 그 보호자가 신뢰를 저희를 그만큼 하다 보니까 환자 협조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린 건 꼼수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칙을 제대로 아셔서 상담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그냥 환자 유치도 하지만 이 환자가 정말 조금 부담 없이 치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환자도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보험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끝나고 다시 내원합니다. 가입일이 지나서 해봐서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100% 보장이 가능하시고, 근데 이제 가입일 이전에 다시 내역에는 상신제가 2개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보시면 귀여운 리플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플레스트 하나 200만 원짜리예요. 절대 빼면 안 되죠. 본인입니다, 본인.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발치는 총 4개, 임플란트는 5개, 23, 그 다음에 34, 37 이렇게 3개 받을 수 있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아랑 250만 원씩 받으니까 750, 엔도크라운 3개 하셨을 때 이제 총 120. 그래서 토탈 금액 810만 원이셨지만 보험 혜택 870으로 보험 부담금 0원. VVIP입니다. 820. 지금 1630만 원짜리 환자가 오셨지만 본인 부담금은 0원입니다. 우리에겐 VVIP, 이분에게는 게이드. 이분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셨어요. 네. 아, 네. 사실은 이제 서류 발급하는 것도 이제 시스템을 제가 좀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네. 치과 사보험이 사실 치아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의 수술특약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술 일당으로 주는 거 그런 것들도 가능하시고 그 일반 보험의 골절 진단이 2008년 이전에 들어왔던 보험들을 보면은 치아 파절됐을 때 치아 파절 테스트 골절 진단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진단비를 줘요. 원장님이 클릭 갔어요 라고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이 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해제 의료비라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파절돼서 치료했을 경우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사시죠. 그래서 보험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하루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2009년 10월 이후에 실손보험들만 가능하고요. 그 전에 든 실손보험은 해당하지 않아요. 치과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세 미만 4세 미만에 든 어린이 보험이 6세 이후에 만약에 내가 부정교합으로 앵글스 부정교합 있잖아요. 그렇게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요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 미리 알려주면 약간 악용하겠죠. 그래서 정말 소아 환자인데 정말 그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혹시 예전에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드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알려주면 굉장히 감동을 하시겠죠.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사설 기관에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지금 50분을 줄이려고 하니까 치아보험하고 상담만 이렇게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원장님께 세미나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꼭 들으셔서 이제 선생님과 좀 더 많이 다른 치과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뭐 치아보험 환자분들 의대했을 때 혹시 이런 좀 어렵고 힘들었다, 궁금한 점 있었다 이런 건 없으셨나요? 하나를 주세요. 없으셨나요? 치아보험 이렇게 좀 난해하거나 궁금하셨던 거 없으셨나요? 그 환자들이 이제 치아보험으로 다 보험금 받고 한번 정리가 되면 여쭤보잖아요. 그 치아보험 해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치아보험은 근데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치아보험을 줄 때 그 고지의 의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틀니를 사용하시니까. 두 번째, 1년 안에 치료를
그 진단을 받고 충치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5년 안에 혹시 치주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2번, 3번은 완치가 됐다는 서류를 내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틀니가 있으면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니 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해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됐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날짜가 언제죠? 9월 22일. 9월 22일. 잘 보시고 원장님께. 금액은 66,000원인데 할인 안 돼요? 안 됩니다. 할인 안 돼요. 66,000원 잘 원장님 기억하셔가지고 원장님들한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뭐 지원이 없더라도 한번 가보셔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홍 실장님이 청량리점에 계신 거 다 아시죠?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은 물어보시면 뭐 성심성의껏 다 알려주실 거니까 네,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항상 여쭤보고 오늘 예. 강의해주신 황경미 실장님께 다시 한번